월세 맛집 TV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주택수 계산, 과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소득세 과세요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요, 주택수에 따라서 그 과세의 범위가 다른데요. 먼저 1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 다만 기준시가가 9억이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과세가 되고, 또 1주택자라도 국외 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주택자 이상, 3주택자 이상, 즉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가 되고,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가 되고요. 3주택자 이상에 한해서 월세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고 간주 임대료까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다만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 간주 임대료도 과세가 되는데, 소형주택 전용 면적이 40평방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 과세 시 제외한다. 즉 비소형 주택 이 세 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3주택자 이상이라 하더라도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 다음은 이처럼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수의 계산이 중요한데요. 즉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다르죠.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지만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1주택자라도 과세가 되고, 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자라도 과세가 되고요. 2주택자의 경우에는 2주택자 이상자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다만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주택 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되고요. 3주택자 이상에 한해서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형주택, 즉 전용면적이 40평방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제외되는 겁니다. 이렇듯 주택수 계산에 따라 과세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이 중요한데요. 먼저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즉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는 한 개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한 개 주택으로 보지만 이 각 호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다. 구분 등기돼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판정하되, 합의로 임대수입의 기속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의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하되,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판정하고, 그들이 합의에 의해서 임대수입의 기속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임대수입의 기속자의 소유로 계산하는 겁니다. 전대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주는 경우, 그 경우가 전대고, 전전세의 경우는 전세를 준 자와 전세 받은 자가 있을 텐데요. 전세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 그 경우를 전전세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의 주택수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전전세를 한 경우에, 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 전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받은 자, 그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한다. 그리고 부부 소유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죠. 다만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죠. 그러나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을 해당 주택 임대 수입의 기속자로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
공동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공동 소유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니까 소수 지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택수로 계산되지가 않죠. 그런 경우라도 주택의 소유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공동소유주택 임대수익금액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연 600만원 이상인 사람, 즉 A주택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갑이 70%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30%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갑의 소유로 보잖아요. 갑의 주택수로 계산하는데 다만 A주택의 임대수익금액, 총수익금액에 을의 지분이 30%죠. 을의 지분을 곱했을 때 그 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을의 소유로도 계산한다. 즉 갑의 주택수로도 보고 을의 주택수로도 계산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해당 공동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 보유한 사람. 이 경우는 B주택이다.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죠. 주택인데 이 주택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갑이 69%, 을이 3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기준시가 9억이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주택을 소유하는 소수 지분자의 지분이 30%를 초과, 을이 30% 초과하죠. 30%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유주택 수로도 계산하고 을의 소유주택 수로도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은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더 클 경우에 건물 전택을 주택으로 보고 같거나 적은 경우 주택부만 주택으로 본다. 즉 주택이 주택 외의 건물보다 큰 경우는 이 경우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다음은 가세 방법과 총수익금액 계산인데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가세 방법에는 종합가세하는 방식과 분리가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분리가세하는 경우는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 한해서 종합가세와 분리가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분리가세 세율은요 14% 단위세율을 적용하고, 물론 지방세도 10%로 부과되겠죠. 이때 총수익금액이라 하면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물론 1주택자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2주택자의 경우에도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가세가 제외되니까 포함되지 않겠지만 3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합한 금액이 총 수익금액이 되겠죠. 즉 3주택자 이상 소유자가 주택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소형주택의 경우 전용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주임대료 계산인데요. 간주임대료는 산식을 보시면 보증금 등에서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가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등에서 3억을 차감하고 여기에 적수라면은 뭐죠? 1일에 대한 합입니다. 합. 따라서 뭐 1월 달에 적수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니까 1월 달에 적수만 구한다면 31을 곱하는 거죠. 31을 1월 달만 적용했을 때는 31을 곱하면 1월 달에 적수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60%니까 좀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100%로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나온 그 적수 부분에서 365분지 1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수에다 곱하면 해당 일수에 대한 이자가 되는 거죠. 즉 30일에 대해서 365일, 그죠? 여기에 이자율을 곱하면 이건 연 이자율이잖아요. 연. 365일과 대응되는 연 이자율이죠. 곱하면
30일치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자, 그죠? 따라서 이게 365일이면 365일이다. 그럼 연 이율 나오는 거죠. 1년치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이자에 대해서 금융수익을 차감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이때 3억을 이렇게 차감하는데 3주택자 이상이죠. 비소형 주택이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그때도 3억 초과에 대해서 계산하고, 이때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차대로 차감한다. 예컨대 A주택 있고 B주택 있고 C주택 있다. 이 A, B, C가 모두 소형주택이 아니다. 비소형주택이다. 라고 했을 때 보증금이 1억이고 2억이고 B주택이 2억이고 C주택이 2억 5천이다. 이랬을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 등에서 3억을 차감하는데요. 먼저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차감하는데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이 C가 가장 크겠죠. C에서부터 2.5, 2억 5천까지 차감하죠. 그 2억 5천 차감하니까 나머지 5천만 원 있잖아요. 나머지 5천만 원 또 그 다음으로 큰 B에서 5천만 원 차감해서 이와 같은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C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제로가 되겠죠. 이거는 제로가 될 거고, 이 부분은 1억 5천에 대해서 이율을 계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1억에 대해서 연이율로 해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에서 금융수익 등을 차감하는데요. 금융수익이란 뭐냐면 이와 같은 보증금 등을 은행 같은 데다가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얻는 이자수익이라든지 배당수익, 이 부분이 금융수익에 해당이고, 이 보증금을 은행 등에 예치해서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계산 산식에서 차감한다. 이자 상당액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한다. 즉 건전하게 이용되는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해 주는 겁니다. 보증금 등을 투자한다든지 재투자, 부동산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보증금 등을 활용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겠죠. 그런 경우는 금융수익이 제로가 될 거니까, 그러다 보면 간주임대료가 커져서 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니까 간주임대료가 작아지고, 이에 따라서 소득세가 작아지겠죠. 한편 추계신고 시에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이거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금융수익은 뭐죠?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장부 기장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부 기장의 경우에만 금융수익을 차감해주고, 물론 추계신고의 경우에도 금융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와 가세표준인데요.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서 이 순서에서 계산이 되는데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나오죠. 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가세표준이 나오고, 가세표준의 세율,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산출세액에서 소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총수익금액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합계한 금액이죠. 그 필요경비는 분리과세의 경우에 총수익금액의 50% 또는 총수익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데요. 이때 60%는 등록임대사업자,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하고 5% 상한선을 준수한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총수익금액의 60%로 필요경비를 공제해 준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50%죠. 5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 겁니다. 총수익금액에. 이렇게 총수익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고, 여기서 기본공제를 차감하는데요. 기본공제도 200과 400이 있습니다. 200과 400. 200만 원을 공제해주고 400만 원을 공제해주는데, 4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경우는 등록임대사업자, 앞에서 마찬가지로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서 400만 원을 공제해준다. 기본 공제를 하는 경우는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한다. 즉 주택 임대소득이 있고 여기에 사업소득, 주택 임대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액이 있다. 근데 그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기본공제를 해준다. 200만 원, 400만 원 공제를 해주는데 400만 원의 경우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400만 원을 공제해준다. 이렇게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하면 가세표준이 나오고요. 가세표준에 기본 분리과세 세율인 14%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소형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액 감면하면 결정세액이 도출이 되는데요. 소형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액 감면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 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은 75%고 2호 이상 임대 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형주택이라고 하면 앞서서 우리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는데 그 경우라 하더라도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소형주택은 뭐였습니까? 전용면적이 40평방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액 감면이 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서 소형주택이란 그 전용면적 40제곱미터가 아닌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국민주택은 85평방제곱미터 이하죠. 이하를 국민주택이라고 하죠. 이때 소형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의미하는데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소형주택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수도권의 경우에는 85평방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예컨대 음성의 경우에 수도권 바뀌죠. 충청북도니까 음성의 경우에 음성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것,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소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감면을 받는 경우에 이 감면세액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고요. 농특세로 이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축세로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한편 이렇게 세액 감면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해주는데요. 등록임대주택으로 세액 감면 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한다. 다만 파산, 강제집행, 법령상 의무이행, 회생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을 30%, 75%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데요. 감면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감면을 배제해 주는 사유에는 첫 번째가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서 세무서장 등이 가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되고 신고 내용의 탄로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가소신고 금액을 감면 배제하는 겁니다. 수정신고는 뭐예요? 우리가 가세표준 등을 가소하게 신고한 경우죠. 가소하게 신고한 경우라서 수정신고하고 다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납부하게 되는 부분을 수정신고라고 하고요. 뭐 가다하게 내서 줄이는 부분은 수정신고가 아니라 그거는 경정청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이 수정신고,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가소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다. 당초에 신고했던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는데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서 가소신고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소신고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다. 전면적으로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자의 미가입이라든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허위 발급의 경우에도 감면을 배제한다. 또한 이런 감면은 추계신고 시에도 감면을 적용해준다. 추계신고 시에도 감면을 적용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계신고 시에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금융수익은 차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금융수익을 확인하려면 장부에 의해서 확인해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금융수익은 장부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감면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임대 사업자 등으로 해서 감면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 경우는 추계신고를 하든 장부에 의하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해 준다. 자, 저희가 이렇게 감면에 대해서 쭉 한번 복잡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Q&A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주택과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해서 가세되는가? 당연히 가세됩니다. 즉 농가주택,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주택수에 포함한다. 주택수에서 포함 안 되는 경우는 없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가세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소형주택,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가세에서 제외한다. 즉 주택수로 보지 않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로 계산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때는 간주임대료 계산시입니다. 우리가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를 판단하는 그 주택수에는 주택수하고는 다른 거죠. 따라서 모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피스를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의 신고 대상인가?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인가? 주택은 상시주거용을 의미하죠. 따라서 상시주거용을 의미하지만 이것 또한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세 대상이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 한 채를 형제가 50%씩 공동 소유한 경우, 고가주택 50%씩이니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각자 주택수로 보고, 다만 합의로 1인을 임대수익 지속자 정한 경우는 그의 주택수로 계산한다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가 있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고,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물론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듯 우리가 전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합산대상 보유주택수는 1주택입니까? 예. 1주택이지만 가세되는 경우 어떤 경우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 가세된다고 했죠? 따라서 국외 주택입니까? 할 때 국외 소재 주택이다 라고 하면 예고, 그럼 그 국외 소재 주택에서 월세가 발생이 되느냐? 예, 발생이 된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가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월세가 없다가 그러면 가세되지 않죠? 가세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 소재 주택이 아니다. 아니면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합니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가세 대상이라고 했죠. 예, 초과합니다. 그러면 월세가 있습니까? 월세 임대 수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가세되는 거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월세가 없기 때문에 가세 대상이 아니죠.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기준시가가 9억도 초과하지 않습니다. 국외주택도 아니고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지 않고 그러면 역시 가세 대상이 아니죠. 다음은 2주택자 이상입니까? 예, 2주택자 이상입니다. 월세 수입이 있습니까? 월세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가세 대상이죠. 예, 가세 대상입니다. 아니요, 월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입니까? 즉 2주택자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서만 가세하고 3주택자에 대해서는 월세에 대해서도 가세되죠. 2주택 이상이니까 월세에 대해 수입이 있으면 가세되는 거죠. 근데 3주택자의 경우에 월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입니까?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의 경우에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가세가 된다고 했죠. 예, 3채 이상입니다.
라고 하면 그 보증금의 합계, 비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초과하지 않으면 3억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되잖아요.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고 초과합니다 하면 주택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거죠. 그리고 비소형주택 3채 이상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니죠. 월세가 없는 상태에서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으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할 때 절세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